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백년 전쟁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딱 100년 싸웠을 것 같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길고 복잡하고 그야말로 중세 유럽의 운명을 통째로 바꿔버린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근데 시작부터 좀 이상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백년 전쟁이라고 부르는 이 싸움이요, 사실은 116년이나 계속됐습니다. 네, 계산이 좀 안 맞죠? 이 기나긴 전쟁, 대체 왜 시작됐고 또 어떻게 끝이 났을까요?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요, 정말 막장 드라마 뺨치는 왕위 계승 문제 때문이었어요. 한마디로 유럽판 왕좌의 게임이 시작된 거죠. 자, 때는 1328년 프랑스. 여기서 진짜 상속자들 저리 가라 할 정도의 막장 드라마가 한편 시작됩니다. 프랑스 왕이 후계자 없이 세상을 떠나니까 잉글랜드의 왕 에드워드 3세가 갑자기 손을 번쩍 든 거예요. 잠깐만요. 우리 엄마가 프랑스 공주였는데? 그럼 나한테도 권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하고 나선 거죠. 하지만 프랑스 귀족들은 무슨 소리? 프랑스 왕위는 오직 남제를 통해서만 이어진다. 이건 절대 안 되지. 라면서 필리프 6세를 왕으로 딱 뽑아버립니다. 바로 이 집안 싸움이 116년짜리 전쟁의 불씨가 된 겁니다. 자, 근데 전쟁 초반엔요, 모두의 예상을 그냥 와장창 깨버리고 잉글랜드가 프랑스를 막 밀어붙이기 시작해요. 그 비결은 바로 당시로서는 거의 최첨단 신무기 덕분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전쟁의 꽃, 주인공은 당연히 프랑스의 중무장 기사들이었죠. 번쩍이는 갑옷에 무거운 창과 칼로 무장한 그야말로 걸어다니는 중세 시대의 탱크였어요. 그런데 잉글랜드가 이 탱크를 잡을 기가 막힌 무기, 장궁을 들고 나온 겁니다. 이 장궁병들이 멀리서 비 오듯이 쏟아내는 화살이 기사들의 철갑을 그냥 뚫어버리니까 접근도 못 해보고 말 그대로 순삭 당해버린 거죠. 중세 전쟁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장궁의 위력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크레시 전투에서는 프랑스 기사들이 화살비에 그냥 녹아내렸고요. 심지어 푸아티에 전투에서는 아니 세상에, 한나라의 왕 요한 2세가 통째로 포로로 잡히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잉글랜드는 그야말로 파죽지세였죠. 자, 이제부터는요, 잉글랜드 역사상 가장 짜릿한 승리, 영화로도 여러 번 나왔던 바로 그 전투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헨리 5세가 이끈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던 승리 이야기입니다. 이때 헨리 5세의 전술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자기들보다 훨씬 수가 많았던 프랑스군을 일부러 좁고 질퍽한 진흙탕 밭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무거운 갑옷을 입은 프랑스 기사들은 진흙에 발이 푹푹 빠져서 허우적대기 바빴고, 이러니까 잉글랜드 장궁병들 눈에는 그냥 움직이는 관역으로 보였던 거죠. 정말 천재적인 전략이었습니다. 이 아젠쿠르에서의 압도적인 승리 덕분에 잉글랜드의 헨리 5세는 아예 프랑스 왕위 계승자로 공식 인정까지 받습니다. 이쯤 되면 프랑스 이제 완전히 끝났구나 싶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죠. 프랑스가 진짜 벼랑 끝까지 몰렸을 때 정말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구원자가 짠! 하고 나타납니다. 바로 이 전쟁의 흐름을 180도 뒤집어버린 한 소녀였죠. 당시 프랑스는 왕위도 뺏겼지, 땅도 대부분 잃었지. 거의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었어요. 모두가 이제 끝이야 하고 포기했을 때, 바로 그때 그녀가 나타난 거예요. 스스로를 프랑스를 구하라는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는 소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잔다르크였습니다. 그녀의 등장은 절망에 빠진 프랑스의 정말 한 줄기 빛과도 같았어요. 잔다르크가 나타나고 나서 벌어진 일들은요, 이건 기적이라는 말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7개월 동안 뚫지 못하던 오를레앙 포위망을 단 며칠 만에 뚫어버리고 가는 곳마다 연전연승을 거뒀습니다. 덕분에 제대로 즉위식도 못 올리고 있던 왕세자가 마침내 샤를 7세라는 이름으로 정식 왕이 될 수 있었죠. 정말 시골 소녀 한 명이 나라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겁니다. 자, 잔다르크 덕분에 다시 살아난 프랑스. 이제 이 기세를 몰아서 전쟁을 아예 끝내버릴 마지막 필살기를 꺼내듭니다. 잔다르크가 불붙인 이 승리의 기운을 받아서 프랑스군은 대대적인 군대 개편에 들어가는데요. 그들이 선택한 새로운 게임 체인저, 그게 뭐였을까요? 바로 화약, 즉 대포였습니다. 이전까지 잉글랜드는 점령한 곳에 튼튼한 성을 짓고 버티는 게 주특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프랑스가 대포를 뻥뻥 쏘니까 이 단단한 성벽이 그냥 종이장처럼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제 성에 숨는 전술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 거죠. 그리고 마침내 1453년 카스티용 전투에서 프랑스의 대포가 불을 뿜으면서 잉글랜드군을 그냥 박살내버립니다. 이렇게 116년에 걸친 지긋지긋한 전쟁이 드디어 프랑스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되죠. 자, 이렇게 전쟁은 끝났지만 116년이라는 세월은 그냥 승자와 패자만 남긴 게 아니었어요. 유럽의 역사, 그리고 전쟁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두 나라의 운명은 완전히 갈렸습니다. 프랑스는 이 전쟁을 계기로 똘똘 뭉쳐서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로 다시 태어났고요. 반면에 잉글랜드는요, 대륙에 있던 땅 다 뺏기고 심지어 자기들끼리 장미전쟁이라는 끔찍한 내전까지 벌이게 됩니다. 하지만 더 큰 변화는 따로 있었어요. 이 100년 전쟁은요, 사실상 중세시대의 장례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장군과 대포 앞에서 번쩍이는 갑옷 입은 기사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철옹성 갔던 성도 이제는 그냥 대포 몇 방이면 끝이었죠. 영주가 아니라 왕에게 직접 충성하는 군대가 생겨나면서 우리가 알던 중세시대는 서서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100년 전쟁은 기사들의 시대를 끝내고 완전히 새로운 전쟁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화약과 대포가 지배하는 새로운 전쟁의 시대, 그 다음 주인공은 과연 누가 될까요? 예, 100년 전쟁 이야기 들어봤네요. 중세가 끝이 나는 그런 신호로서 100년 전쟁을 소개하고 있네요. 100년 전쟁이 이 프랑스의 승리로 끝나게 되는 데 있어서 잔다르크의 활약과 더불어서 이제 동방으로부터 전해진 화약에 의해서 새로운 신무기 대포가 만들어진 거가 이제 중세가 끝난 그런 이제 원인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네, 중세의 사회상, 중세의 모양들을 조금 살펴보기 위해서 1215년의 중세, 1453년의 중세, 100년 전쟁 이렇게 세 가지 한번 살펴봤네요.